안녕하세요. 보물이 채널입니다. 아이의 오픈과 노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물이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블로그입니다.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일기를 열심히 쓰는 아들을 보고 제가 권해서 시작했습니다. 닉네임도 배경 화면도 모두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포스팅도 자기가 원할 때만 합니다. 몇 번 하다 보니 사진 올리는 것, 글 쓰는 것, 태그 다는 것까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요. 발행하기 전에 꼭 제게 가져와서 봐달라고 합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또한 인스타그램이 아들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요. 사진이나 동영상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들의 특성상 피드를 자주 올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 바람은 보물이가 유튜브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인스타그램은 혼자 하길 바라고 있거든요.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딱히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제가 피드를 올릴 때 빼고는 보물이 인스타그램을 자주 보진 않는데 답글이나 좋아요는 알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만도 어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요가 강사인 제가 코로나로 실업자가 되지 않았다면 시작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보물이 채널 만들기 전에 이미 제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죠. 유튜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이가 좋아할지도 모르겠고 망설여진다고 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SNS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고 인지 능력이 된다면 아이와 상의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인스타그램이 무엇이고 왜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걸 하면 네가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네게 얻어지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다고 하면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닉네임을 정하는 것, 바탕화면, 문구 등 아이를 참여시킵니다. 블로그는 아들 의견과 참여도가 90%가 넘은 플랫폼이고요. 유튜브도 채널명부터 해서 아들 의견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채널명을 훈이의 일상, 훈이의 성장기, 지훈이의 소통 창고 등 여러 후보를 적어서 고민을 했으나 아들이 자기 이름 넣지 말라고 해서 다시 지었습니다. 엄마의 폰에 저장되어 있는 보물아들 여기서 착안해서 보물이를 물어봤더니 이건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최근 일기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서 계속 설득을 했어요. 매일 쓰지 않아도 되고 쓰고 싶을 때만 써라. 한 권씩 끝날 때마다 원하는 선물을 사주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것이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어떤 핑계를 대고 싫다고 하면은 그 저항성을 먼저 줄여주시고요. 당근도 주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억지로 시키면 뒷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SNS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역기능이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요. 생각이 있으시다면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 소모가 큰 편이에요. 거기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들인 공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많은 분들이 포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거대한 외화드잖아요. 아이 어릴 때부터 영상으로 계속 기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도 가끔 좀 안타까운 게 보물이 어릴 때 영상이 없어요. 말을 어느 정도 했는지 어떤 말씀과 고집을 피웠는지 영상이 있으면 보여드리면 되고 아들이 서서히 성장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22살이니 지금부터라도 담을 수 있는 게 어딘가 그냥 그렇게 위안을 삼아 봅니다. 유튜브가 힘들면 인스타그램으로 하셔도 좋고요. 올 유자님 중에 윤희 씨가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아이가 정말 얼마나 귀여운지 막 웃음이 나와요. 그냥 사랑스러운 아이지 어디 잡히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자폐를 쳐봤더니 자폐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전문가들 채널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유튜브를 안 하시나? 아이를 내보이기가 그러신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폐 한나씨 채널이 유독 성장하다 보니 그 채널이 나온 거고 다른 채널도 계속 검색하다 보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채널이 많이 성장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전문가들 얘기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를 직접 키우고 교육시킨 경험들이 도움될 때가 많거든요. 아이들을 노출시킨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르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오픈하는 것과 SNS상 또는 방송에 노출하는 경우가 좀 다르죠. 저는 어릴 때 보물이를 다 오픈한 편은 아니에요. 뭐 숨길 필요도 없지만 굳이 오픈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은 강하니까요. 자폐 아이를 둔 가정을 보통 힘들고 불행하고 절망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나와 내 아이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싫었어요. 나를 잘 아는 주변 친인척, 친구들한테는 다 오픈했고요. 알게 된 사람들 중 마음이 가는 진실한 사람에게는 대화하다 자연스럽게 나오면 말하게 되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얘기를 들어도 놀라거나 얼마나 고생이 많냐는 등 별 동요 없이 그냥 담담하게 듣는데 저는 그런 반응이 참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유튜브에 대한 제 고민을 털어놓으며 보물을 완전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불친들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오픈을 했어요. 그 포스팅에 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그 포스팅 이후 제게 더 진실하게 다가오고 자신의 어려움도 털어놓는 분도 계셨어요. 아들이 유튜브에 참여도는 적지만 댓글은 거의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감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들을 오픈하고 순기능이 많았습니다. 역기능도 있겠죠. 반응이 너무 없으면 힘 빠지고 반응이 생길 때 반드시 따라붙는 악플이 있죠. 저도 어느 순간부터 거의 영상 전체에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이 생기고 악플도 달리고 기분 나빠지는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어느 정도 각오한 일이라 괜찮습니다. 이게 무서웠으면 아예 시작도 안 했겠죠. 또 내 영상에 대한 시각 차이, 받아들이는 입장 차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용기를 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리다면 자신이 유튜브 나오는 거 보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커서 싫어하면 어떡하냐고요? 그건 또 그때 생각해 보면 되고요.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